여러분들은 지금 리버테리안 마인드 TV 4화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되게 오랜만이죠. 원래 되게 금방 찍으려고 했는데 사정상 좀 늦어졌네요. 페이퍼도 쓰고, 저도 이제 학생이다 보니까 이제 페이퍼도 쓰고 시험도 보고 준비도 하고 프레젠테이션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시간이 많이 지체된 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원래 제가 이재명 시장의 무상급식 프로젝트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원래 하려고 했어요. 동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제가 공백기를 타는 동안 이제 큰 사건이 터졌죠. 한국 정치계에 이제 이른바 이제 최순실 게이트라는 큰 사건이 터져서 그거부터 먼저 여러분들과 얘기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전 사실 이번 최순실 사건 터지고 나서부터 SNS라든지 이런 것들 좀 다 관뒀어요. 왜냐면 최순실 사건에 의해서 박근혜 정권을 욕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박근혜 정권을 옹호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둘 다 보기가 싫었어요. 저는 사실 욕하셔도 되고 저 새끼 뭐야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저는 그 둘 쪽 다 얘기하는 게 너무 싫어서 그냥 SNS를 관두자 이참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관두게 됐죠. SNS를 관두게 됐고, 지금 관둔 지 한 3주가 또 넘었는데, 사실 지금 광화문에 100만 명이 모인 상황이고, 그리고선 박근혜 대통령은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 신분으로 갔다, 검찰들이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고,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정의를 실현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광화문 거리에 촛불을 들고 모인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촛불은 바람 불면 꺼진다는 국회의원도 있고, 지금 가관이죠. 한국은 아주 가관인데, 제가 이 시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은 몇 가지 없어요. 딱 여러분들께 본질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얘기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이렇게 방송을 준비를 했어요. 사실 제가 요즘에 즐겨보는 드라마가 있어요. 낭만 닥터 김사부라는 이제 의학 드라마인데, 사실 그 드라마에서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을 대신 대변을 해주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그래, 이 말을 하고 싶다, 내가 여러분들한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이 말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들게 했어요. 거기서 이제 그 한석규 씨가 하는 말인데, 사실 우리 젊은 세대들은, 저도 지금 22살이고 SFL 같은 경우도 학생단체이기 때문에 되게 젊어요. 평균 연령이 20대 초반, 중반, 많아봤자 후반 이렇게 되는데, 사실 저도 어린 사람이고, 그 다음에 저희 SFL 멤버들도 다 어린 사람이고, 그 다음에 자유당에 계신 분들도 다 나이가 비교적으로 어린 분들이에요. 그리고선 젊은 세대들은 지금 세대들의 굉장히 불만이 많죠. 꼰대들이라고 하면서. 맞는 말이에요. 꼰대들은 맞고, 지금 그 어른들이 세상을 그렇게 만든 것도 맞아요. 그리고선 그거에 대한 변화를 추구해야 되는 것도 맞고요. 그거에 대한 변화를 추구해야 되는 것도 맞는데, 거기 한석규 씨가 그래요. 변화를 주고 싶거든, 너 자신부터 변해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저도 여러분들께 그 말을 해주고 싶었어요. 사실 지금 촛불 들고 광화문에 나가서 이 추운 날씨에 정말 손발 꽁꽁 얼어가면서 시위를 하는 거 좋아요. 그리고선 그 취지도 좋아요. 민주주의를 복원하고 정의를 실현하고 이러는 여러분들의 의도는 좋은데, 그래서 저는 시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시위가 여태까지 세상을 바꿨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미국의 혁명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시위로 말미암아서 혁명이 된 거고, 이제 기독교 혁명 같은 경우도 마틴 루터가 시작해서 기독교라는, 이제 카톨릭이라는 데에서 이제 기독교가 이렇게 나온 것처럼, 저는 그런 시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정부라든지 어떤 기관이 그 시위를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그런 권리가 있죠. 시민들은 이렇게 시위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시위를 통해서 지금 변화를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지금 검찰이 움직이고 있고, 지금 검찰이 어떻게 보면 지금 국민의 눈치를 보고 있는 심정이죠. 그냥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고요. 시위가 세상에 변화를 준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이 시위의 본질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 시위의 본질이 뭐냐, 지금 박근혜 퇴진, 박근혜 하야를 외치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박근혜가 잘못한 거는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절대로 저는 박근혜를 옹호할 마음도 없고, 박근혜를 지금 2년 동안 3년 동안 옹호한 적도 없고, 박근혜 대통령은 잘못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박근혜만 하야한다고 해서 이게 끝날 문제냐 라고 봤을 때는 또 아닌 것 같단 말이죠. 이 박근혜 한 명 하야한다고 이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되냐, 여러분들은 잘 보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 제 세대는 어떻게 보면은 많은 걸 알게 되고 나서 처음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법도 알고 국가가 무엇인가, 정부가 무엇인지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잡혀진 상태에서 처음으로 맞이한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인데, 그래서 여러분들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 가지 다 근현대사 같은 것도 이제 공부를 해봤고 한 결과, 이거는 박근혜 자체의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정부와 권력 그 자체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대중 정권 때 현대건설에 돈 받아서 북한한테 줬죠. 우리나라의 주적인 북한한테 돈을 줬어요. 그리고선 노무현 정권 때도 마찬가지, 삼성한테 돈을 얻어다가 썼고, 이명박 정권도 마찬가지예요. 이명박 정권도 마찬가지고, 지금 박근혜 정권까지, 이건 어떻게 보면 고질적인 문제죠. 정권과 대통령과 중앙정부와 중앙정부의 수장이라는 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한 개인이 타락했다는 거죠. 그게 박근혜이기 때문이 아니고, 그 사람이라는 게 권력을 주게 되면 타락을 하게 된다는 것이 진짜 본질인 것 같아요, 이번 시위에. 근데 여러분들은 박근혜 하야를 외치죠. 박근혜 하야를 한다고 해서 하야를 했어요. 그 다음에 대선 1년 7개월 후에 대선이 또 있고 대통령이 돼서 그 사람이 청와대에 또 이제 물려받아서 이제 대한민국 정권의 또 수장이 된다고 가정을 합시다. 과연 그 사람은 안 그럴까요? 저는 그 사람도 더했으면 더했지 덜 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박근혜 자체가 아니에요. 권력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 액튼경이라고 이제 아주 저명한 자유주의자 이런 말을 했었어요. 권력은 타락하고 절대적인 권력은 절대적으로 타락한다. 저는 지금 이것이 이 시위의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외쳐야 되는 건 박근혜 하야가 아니고 정부의 권력 축소죠. 정부가 할 수 있는 범위를 여러분들이 최대한 축소하고 최소화시켜서 누구가 됐든 정부의 수장이 됐을 때 그 권력을 함부로 남용하지 못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감시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요구할 수 있는 시위가 돼야 돼요. 이번 시위는 사실 박근혜뿐만이 아니고 박근혜 이후에 대통령 자리에 오르는 사람들도 함부로 경제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고, 함부로 정치인들과 경제인들과 이제 이러쿵저러쿵 해서 정경유착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못하게 하려면 박근혜를 하야시키는 게 아니고 정부 자체의 권한을 제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한 메시지를 던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위는 분명히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고 사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힘도 있어요. 지금 국회의원들 다 지금 100만 명 시위 때문에 움직이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힘이 있어요. 근데 촛불을 들었어요. 근데 촛불의 방향이 잘못된 거죠. 저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해요. 촛불의 방향이 잘못됐어요. 촛불의 방향은 박근혜를 향해서 들어야 되는 게 아니고 정부 자체를 향해서 들어야 돼요. 권력 자체를 향해서 들어야 되고, 여러분들 민주주의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민주주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여러분들 민주주의는 우리나라에서 선역이죠. 어떻게 보면 민주화 운동, 지금 그 세대가 지금 이제 어른이 됐으니까, 어른이 되셨고 이제 사회의
중심에 있으니까 민주화 운동과 민주주의는 어떻게 보면 성역이란 말이에요, 대한민국에서. 항상 뭔가 이렇게 할 때 민주주의를 뭐 복원하고 뭐 이렇게 하자는데, 아니 여러분들 뽑았잖아요, 맞죠? 그리고선 민주주의는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민주주의는 다수의 독재예요. 독재랑 다를 게 없어요, 본질적으로. 다만 그 독재를 하는 인구가 많아지는 거죠. 그냥 독재 정치에서는 한 명이 또는 두 명, 그 사람들의 측근들이 독재를 하다가, 민주정에서는 과반수가 독재를 하는 거예요. 나머지 소수들은 그 사람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정책의 피해를 보고 강요를 받겠죠.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정권은 51.6%의 정권이에요. 그러면 박근혜 정권이 하는 거는 51.6%가 마음에 들어 할지라도 48.4% 같은 경우는 마음에 안 들어 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강요를 당할 수밖에 없고 강제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민주주의의 본질이에요. 그냥 민주주의는 누군가가 독재하는 사람의 수가 많아졌을 뿐이지, 독재와 강요와 강제라는 그 본질적인 속성은 독재와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제는 정부예요. 여러분들이 민주주의를 통해서 뽑으면 뭐합니까? 정부가 만약에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의 자유와 그런 거 다 침해할 수밖에 없는데, 생명과 재산과. 그러니까 지금 촛불의 방향은 민주주의도 아니고 박근혜도 아니에요. 지금 권력과 정부에게 들어야 되는 거죠. 정부가 그렇게 힘이 세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가 정말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세면요, 누가 됐든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좋아하시는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 잘 모르실 수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도 10% 미만대 지지율로 올라갔었고, 친노 세력들도 다 뭐 욕하고 탄핵해야 된다고 하고 심지어 탄핵 소추안까지 발의됐었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노무현 대통령조차도 측근들 비리로 바다 이야기라든지 뭐 피아제 시계라든지 뭐 이러면서 엄청난 논란이 됐었는데, 문재인 씨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그 상황이 달라질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좋아하는 박원순 씨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질까요? 이거는 근본적인 권력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사실 미국에 있지만 광화문에 나가서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외치고 싶어요. 문제는 정부다. 정말 여러분들은 그렇게 외치셔야 돼요. 문제는 정부고, 우리는 박근혜 하야가 아니고 정부 자체의 권한을 축소시키고 중앙정권의 권한을 축소시켜서 앞으로 누가 대통령이 되었든 간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아예 무마시켜야죠. 그게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그래서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들, 박근혜 대통령이 됐어요. 대통령이 2012년도에 됐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여러분들 식단이 바뀌나요? 뭐 여러분들이 입던 옷이 바뀌나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요. 문재인 씨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어제까지 먹던 야채 식단이 다음날에 고기 식단으로 바뀌나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정치는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할 수 없어요. 대통령은, 국회의원은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는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이죠. 여러분들의 이성친구일 거고, 여러분들의 어머니, 아버지, 가족들일 거고,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 옆에서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고, 여러분들이 수험생이라면 다음날 언젠가 받는 그 수험표, 성적 높은 1등급짜리 성적표들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고, 여러분들 직장인이라면 여러분들이 받는 월급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문재인 씨가, 박원순 씨가, 박근혜 씨가, 이명박 씨가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문재인 씨, 박근혜 씨 지지했어서 박근혜 씨가 여러분들한테 한 번이라도 선물이라도 준 적이 있나요? 아니면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 밥 차려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밥 차려주는 건 여러분들 어머니죠. 여러분들 와이프거나.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 정부는 정말 우리 인생에 정말 티끌만큼도 관련이 없고, 관련이 있다면 우리 더 불행하게 만들 뿐이에요. 그게 누가 됐든요, 박근혜가 됐든 누가 됐든 그 사람들은 우리 인생을 더 불행하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자유를 침해하고 우리의 권리를 침해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서 양적 완화라든지 담배세 인상, 뭐
주류세 인상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의 인생만 더 힘들어졌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누가 됐든 계속 정부는 우리를 침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 자신의 인생부터 바꿔야죠. 여러분들이 7시간 자던 걸 6시간으로 줄이고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운동을 열심히 하고 맛있는 걸 먹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인생이 더 행복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본질적인 문제를 잘 봐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박근혜 하야시킨다고 해서 여러분들 인생이 나아지지 않아요. 문제는 정부예요, 정부. 그걸 여러분들이 진짜로 아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광화문에 나와 있다고 해서 좀 비판할 마음도 없고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도 않지만 이왕 하는 거 본질을 좀 제대로 파악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런 걸 깨달았을 때 그때야 비로소 여러분들은 행복해질 수 있고 그때야 비로소 지금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같은 상황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리버테리언 마인드는 어떻게 보면은 컨텐츠라기보단 저의 생각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걸 보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이걸 보시고 욕을 할 수 있겠죠. 아, 저 새끼는 23살밖에 안 됐는데 왜 이렇게 아는 척이야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 전에 진짜 정말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누군가 수장이 바뀐다고 해서 바뀌는 건 없어요. 여러분들 프랑스 혁명 아시죠? 프랑스 혁명을 잘 보세요. 루이 16세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서 루이 16세를 단두대에 처형을 시켰죠. 근데 누가 이제 권력을 잡았죠? 로베스피에르가 권력을 잡았어요. 그래서 뭘 했어요? 공포정책 했단 말이에요. 왜냐? 프랑스 혁명은 자유와 제한된 정부를 외치지 않았어요. 그냥 루이 16세가 싫었고 왕정이 싫었고 왕정만 없어진다면 자기네들은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민주주의만 실현된다면. 그래서 자기네들이 루이스 피에르를 수장으로 올렸죠. 근데 결과는 뭔가요? 똑같은 결과였죠. 공포정치나 절대왕정이나 전 본질적으로 똑같다고 봐요. 둘 다 권위주의적, 어토리테리안 정부죠. 근데 미국 혁명을 여러분들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미국 혁명은 뭐 영국의 왕을 바꾸자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리고선 뭐 민주주의를 실현하자는 것도 아니었어요. 지금 미국 헌법 보면 민주주의라는 말이 아예 없어요. 미국은 뭐였냐면 자유. 항상 그 미국의 독립선언문을 보면 제퍼슨이 이렇게 썼어요. 자유와 그리고선 생명과 그리고 행복할 권리. 그 세 가지를 위해서 싸운 게 미국 혁명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됐죠? 미국 혁명은 성공했죠. 그래서 역사상 가장 훌륭한 정부를 만들어냈어요. 삼권 분립이라는 몬테스키우의 아이디어와 존 로크의 자유주의적 아이디어를 다 컴바인을 해서 다 뭉쳐서 정말 역대급 훌륭한 정부를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모두의 권리와 자유를 위해서 계속 발전했던 미국 정부죠. 물론 처음에는 뭐 노예제도도 있었고 했지만은 그런 것도 다 바뀌고 더 개선되고 이런 정부를 만들어졌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계속 바뀌죠. 계속 사람들 죽어나가고 나폴레옹 또 집권했다가 이런 것들이 악순환이 계속 반복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미국인들이 혁명을 일으켰을 때처럼 행동을 하셔야 돼요. 정말로 프랑스 혁명 때처럼 하지 말고요. 그래서 리버테리언 마인드 4화는 이렇게 여러분들께 이런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싶었습니다. 이 메시지가 마음에 들었다면 이제 여러분들 구독해주시고 더 많은 이야기들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우선 조만간 또 여러분들께서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